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진도인 근대 중국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근대 중국에 대한 부분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근대 중국의 그 침략 과정을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순서.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 아편전쟁, 두 번째 2차 아편전쟁, 세 번째 홍수전과 배상제외의 태평천국운동, 그 다음에 네 번째 양무운동, 다섯 번째 편법자강운동, 여섯 번째 의화단운동, 일곱 번째 신해혁명.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순서대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책에 있는 챕터별로 기억하면 돼요. 1번 아편전쟁, 2번 2차 아편전쟁, 3번 태평천국운동, 4번 나오냐? 양무운동, 5번 편법자강운동, 마지막 아니지 6번 의화단운동, 7번 신해혁명. 이렇게 순서대로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아편전쟁부터 봅시다. 자, 아편전쟁. 이름에서 벌써 스포가 나옵니다. 영국이 중국에게 자유무역을 할 걸 요청을 해요. 영국은 어느덧 중국의 차 문화에 깊게 빠졌고, 중국에서 영국은 청나라에서 차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차를 가져가면서 영국이 당연히 청나라한테 수많은 은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영국은 청나라에게 자유무역을 하자고 합니다. 자기네 물건도 팔려고. 근데 청이 거절을 해요. 우리는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중국은 물산이 글씨가 중국은 물산이 풍부해서 교류할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희에게서 필요한 것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국은 그러면 청이 필요한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청이 필요한 걸 가지고 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청나라 사람들에게 아편을 판매를 하는 거죠. 아편이라고 하는 건 양귀비꽃에서 나온 마약인데, 이 마약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중독이 되니까 다들 찾겠죠. 그걸 인도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아편을 청나라로 가져가죠.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아편을 사려고 영국에 계속해서 은을 대량으로 유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은이 유출되니까 청나라의 재정도 안 좋아지고, 아편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편을 하니까 농민의 생활도 어려워지고 국민의 건강도 악화가 돼요. 그래서 청나라는 임칙서라고 하는 사람을 광저우라고 하는 도시로 보내서 밀수한 아편을 모두 몰수합니다. 이게 강경책이거든요. 아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허용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그걸 강력하게 반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강력하게 반대하자고 하는 사람인 임칙서가 광저우로 가가지고 이 영국 배에 있었던 아편을 모두 몰수합니다. 근데 영국은 이를 구실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원인이 될까요? 쥐들이 나쁜 물건을 팔았잖아. 근데 그거 갖고 영국이 중국한테 너네가 우리 물건을 마구 뺏었으니 우리는 너희에게 전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뭘 구실로 가지고 있는 거냐면 사유재산의 보호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인 자기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구실로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아편 전쟁입니다. 사실 아편 전쟁이 일어날 때 영국 의회는 조금 부끄러워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는 아니었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한다라는 거는 좀 대의명분적으로 좀 별로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영국의 대의를 위해서는 넓은 시장을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이게 중요하죠. 이 조약이 맺어집니다. 이 조약은 중국이 서양과 맺은 첫 번째 조약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난징 조약이에요. 난징 조약. 난징에서 맺어진 조약입니다. 난징 조약. 이 난징 조약의 결과 중국이 맺은 역사상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었고 이 난징 조약의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요. 난징 조약의 결과 수많은 배상금을 지불했고 바로 이 홍콩을 영국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홍콩은 영국의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다 보면 홍콩 문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이게 홍콩이 난징 조약으로 중국에게 넘겨지고 100년 만에 다시 반환이 돼요. 중국으로. 그러니까 100년 동안 영국 거였다가 100년 후에 중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국식으로 살다가 중국식으로 가게 되니까 여기에 불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계속 홍콩에게 간섭을 하니까 홍콩 사람들이 뭘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 그냥 중국 너네에게서 떨어져 나올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시작점이 난징 조약이라는 것에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상하이 남부에 5개의 항구를 개방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원인이 돼요. 난징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근데 난징 조약의 체결 결과가 자유무역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무역은 하지 못했고요. 여전히 내륙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 바다 건너,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만 무역을 하는 거였어요. 여기 이렇게 홍콩 있고, 홍콩 여기 있구나. 여기 대만 있고. 그래서 여기서만 무역을 하니까 불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무역을 하고 싶어? 이 안쪽 내륙으로 가고 싶어요. 왜? 여기에 훨씬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왜? 넓은 시장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영국은 선교하는 자유를 달라, 내륙을 여행할 수 있게 해달라, 북부 지방을 개방해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청나라는 거절해요. 이것까지 해버리면 청나라의 내부가 붕괴가 되니까. 하지만 청나라가 거절을 하자 에로호 사건을 일으켜서 이 에로호 사건을 구실로 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킵니다. 에로호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청나라 갈리가 영국의 에로호에 승선하여 영국 국기를 모독한 사건을 구실로 영국 국기를 이렇게 땅바닥에 패대기 쳤다고 해서 영국이 청나라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죠. 그 결과 난징 조약 플러스 텐진 조약, 베이징 바로 옆에 있는 텐징에서 조약을 체결하고요. 또 하나 베이징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베이징이 어딜까요? 베이징. 그러니까 텐진 조약으로 항구를 추가적으로 개방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5개였는데 여기서 13개를 항구를 개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교관,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베이징에서 머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베이징이 어디냐면 지금의 북경, 다시 얘기하면 누가 사는 곳이에요? 황제가 사는 곳이죠. 황제가 있는 곳에 영국인들이 들어온다. 이거는 내륙으로의 여행을 허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 중국과 영국 사이를 러시아가 중재를 했거든요. 그 대가로 러시아는 연해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연해주를 얻고
있고 러시아가 남하할 것을 염려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식의 그 조선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인 겁니다. 중국의 황준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자, 그렇게 아편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편전쟁 이후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왜냐면 영국인들이 내륙으로 진출을 하면서 내륙에 있었던 간해 수공업들이 타격을 입는 거죠. 청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건 청은 면이 많아요. 이 면직물이 다 간해 수공업인데 영국은 뭐예요? 영국은 다 기계식 공장이잖아. 면직물이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훨씬 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더 싸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가 크게 오르게 되는 겁니다. 청나라 물가가.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도 많아지는 거죠. 이에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배상제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배상제회가 태평천국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태평이 무슨 뜻이에요? 크게 평화로운 천국. 뭘까요? 하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교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천조 전무제도를 발표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이 그리스도교는 핵심이 뭐예요? 바로 평등사상이죠. 이 평등사상이 들어가는 게 바로 천조 전무제도예요. 여기에서 모든 농민의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를 하고 농민의 평등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을 평등하게 한다. 태평천국운동의 성격입니다. 그 결과 태평천국운동은 크게 농민들의 호응을 얻어요. 하지만 태평천국운동이 나라를 세우고 청왕조를 타도한다는 목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이 청왕조를 타도한다는 목적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고 난징을 점령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도층의 내분으로 조금 시들해지는 틈에 중국번이나 이용장 같은 한인 군인들이 지방의 의용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의 의병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방 의용군을 만들고 이들이 난을 진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용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누구랑 힘을 합쳤냐면 서양의 세력들과 힘을 합쳐요. 그리고 서양의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 무기에 대한 완전 좋아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번이나 이용장 같은 사람들이 이후에 양무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양무운동이 뭐냐? 양무운동은요,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 무기의 위력을 알아버렸죠.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군사력과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양무운동입니다. 네? 양무운동.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뭐와 뭐를 받아들이자? 서양의 군사력과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양무운동에서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 입장이에요. 이게 핵심인데요. 이거 한국사 시간에 한번 했어요. 중체, 서용.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체, 중국의 몸으로, 중국의 체제로, 서쪽이 뭐야? 서양의
기술을 사용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글을 보면요. 이거 이홍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양모운동의 필요성, 이홍장의 주장입니다.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했던 이홍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의 군대가 상하이에 온 이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양식 소총과 대포를 사들여 적군을 섬멸하는 데 쓰고 보니 그 위력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좋은 기술을 취하여 중국의 것으로 완성하고 양자를 비교의 모자람 없이 준비하여 근심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양모운동은 뭘 쓰자는 거야?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제도와 문화를 지키면서 이게 중체예요. 서양의 기계와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게 서용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똑같은 게 있었어요. 조선은 이 똑같은 게 뭐냐면 동쪽의 도를 유지한 채 서쪽의 기술을 사용하자라고 했던 그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누가 따라했냐? 조선이 따라한 거예요. 조선이 중국의 양모운동을 따라서 동도서기론을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무난해요. 왜? 중국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문제는 양모운동 자체는 지방에서 각자 지방, 그러니까 이홍장 같은 경우도 상하이에서, 뭐 증국방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따로따로 양모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이지 못한 거죠. 그리고 핵심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아까 앞에 아편 전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사업을 양모운동을 했죠. 근데 청일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본한테 져요. 이거 우리 1894년 우리나라 때문에 일어난 그 청일전쟁이에요. 기억나요? 청일전쟁이 일어났었잖아. 동학농민운동 때 우리나라가 청나라한테 군대를 파견을 요청했고 텐진 조약으로 일본이 같이 파견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때 일본이 이기고 청나라가 지면서 청나라가 점점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 청일전쟁의 패배에 중국은 좀 쇼크를 먹습니다. 왜? 일본은 우리보다 약한 줄 알았는데 일본이 강했던 거야. 그래서 그 쇼크를 먹고 문제가 뭐냐. 청일전쟁의 패배에서 문제가 뭐냐. 망국의 위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과 일본이 다른 방식을 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같은 경우는 양모운동으로 서양 기술만 가져갔다고 한다면 일본은 뭐예요? 메이지 유신으로 서양 기술 플러스 체제의 변화까지 있었잖아요. 막부가 없어지고 왕이 들어오고 새로운 근대적인 기술을 구사하고 이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망국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양모운동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 정치와 이런 부분들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양모운동은 이걸 안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게 바로 변법자강운동을 주장했던 량치차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관리는 그렇게 일을 잘하는데 청나라 관리는 무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것은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뭘 탓할 것이래요? 제도를 탓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도가 문제다. 이런 낡은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게 문제인 거죠. 청나라의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서양의 한두 가지 사물만 열심히 배운다고 자강을 도모할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기술뿐만 아니라 체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개혁에서 특히 뭘 주장을 하냐면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합니다.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헌법을 만들고 거기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광서제라고 하는, 이거 광서제는 청나라 황제야. 청나라 황제였던 광서제가 오케이 그거 좋다라고 해서 무술년에 일어난 변법. 이 변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체제를 바꾼다라는 뜻이야. 무술변법을 추진합니다. 물론 체제를 바꾸는 데는 누가 반대를 해요? 당연히 보수파가 반대를 하는 거죠. 왜 체제를 바꾸냐? 우리 체제는 훌륭하다. 왜냐면 자기의 기득권을 뺏기니까. 그래서 서태후의 반대로 결국은 100일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100일 만에 뭐로잖아요. 100일 만에 끝나서 이거를 100일 천하라고 하죠. 100일 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갑신정변 때 3일 천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3일밖에 못 갔는데 얘네는 그래도 100일은 갔어요. 100일 천하로 끝납니다. 개혁도 별로 효과가 없고 열강의 진출의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열강들은 점점 내륙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칭다오의 고장 산둥성에 그 의화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하층 민중을 중심으로 이런 운동을 벌입니다. 서양을 배격하자라고 하는 반외세 운동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동학농민운동처럼. 이 의화단들은요, 그 종교적인 게 있거든요. 동학농민운동의 동학도 종교적인 게 있는데 이 의화단들은 무슨 기로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고 막 이런 기체조 같은 거를 합니다. 그 중국의 약간 소림무술 같은 거. 그래서 청나라를 도와서 외세를 몰아내자. 청을 도와서 외세를 몰아내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청나라를 돕자고 하죠. 근데 태평천국운동은 뭐예요? 태평천국운동은 청나라를 타도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대 중국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흐름이 하나는 청을 타도하자, 하나는 청을 돕자 해서 청나라 자체의 문제점을 가지고 옵니다. 어쨌든 의화단은 청을 돕자는 입장이고 베이징에 진출을 해서 베이징으로 갔어요. 그래서 베이징으로 진출하고 선교사와 교회, 철도 및 전선 같은 서양과 관련된 시설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인과 관련된 시설을 공격하니까 당연히 누가 서양을 몰아내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8개의 연합국이 자국민의 보호를 명목으로 어디를 점령해요? 베이징을 점령하는 거죠. 왜? 얘네들이 베이징까지 진출했으니까. 그럼 청나라의 입장은 뭐였냐? 청나라는 사실 우리 독재잖아. 청을 도와 외세를 몰아낸대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조금 우리에게 군사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화단을 이용해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결과는 뭐였겠어? 졌죠? 결과 패배. 누구? 청의 패배. 그리고 베이징의 외국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제 베이징에 외국의 군대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해준 거죠. 이전까지는 바다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항구나 이런 쪽에 자국민을 보호하는 소수의 군대가 있었는데 이제 아예 군대를 주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의화단이 실패를 했어. 그러면 청나라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롭게 군대를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을 도입하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힘은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양무운동 실패해요. 왜? 청일전쟁 때 졌으니까. 거기다가 변법자강운동 보수파가 반대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청나라는 개혁의 의지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거기에 의화단까지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고, 청나라는 원래 만주족이 세운 나라다. 그러니 다시 한족이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혁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민주의를 주장을 해요. 이 삼민주의가 뭐냐면 그 청나라를 타도하고 한족의 주권을 되찾자는 민족주의. 삼민의 세 개의 민인데요. 민족주의. 누구의 민족주의? 한족의 민족주의. 그 다음에 국권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민권주의. 국민이 국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주권주의. 주권을 주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된다. 민생주의. 생활안정. 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삼민이 나오는 삼민주의입니다. 요거랑 비슷하게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아이고, 미안해. 요거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삼균주의가 있었죠. 조소왕의 삼균주의 기억나요? 이거 한국에서 조소왕의 삼균주의,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기억나요? 이 삼균주의가 삼민주의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삼민주의를 만들고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고 무장봉기를 시작으로 우창에서 신군들이 봉기를 하면서 청나라가 무너지게 되고요.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마지막 황제가 물러나고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이 세워지고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해혁명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시험범위고요. 오늘은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분량이 좀 커요. 근데 요 중국사는 조금 간략하게 나가야 되니까 조금 더 심플하게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짚어줄 거예요. 자, 어려운 거 있으면 메모하시고요. 요번에 띵동띵동 퀴즈는 없습니다. 아닌가? 줄까? 그럴까? 아니야. 요번에 띵동띵동 퀴즈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열심히 공부하세요.